이날을 기다렸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정말 재미있게 시장 이야기 나눴고요. 또 새로운 이슈가 터지고 때마침 수요일입니다. 이분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시장 클로즈업 오늘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수요일에 꼭 주식 투자해야겠습니까? 하시고 가셨었는데요. 새로운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파월의 파워를 보고 있는데 네. 그가 시장이 원하는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금리 인하 쪽에 무게를 실어주며 11월, 12월 두 번의 인하 베팅 시장에선 이렇게까지 보고 있더라고요. 네. 이제 저희 주식 투자 좀 해도 될까요? 예, 지금 제가 머니투데이 특히 이 탐나는 주식 2PM에서 점점 인간 지표가 되는 것 같아서 조심스러워집니다. 지난주가 주식할 때였네요. 지난주가 주식할 때였는데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기 참 만만치 않게 흘러가는 장인데 기존의 악재 있죠. 네. 미중 무역 협상이 교착 상태로 굉장히 어르렁거리고 무슨 멕시코 관세 때리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서는 일단 한 고비 넘겼고 달러 강세 부분에 대해서도 한 고비 넘겼고 이제 조금 이제 새로운 국면을 갖다가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 어제 다우가 500포인트 넘게 올랐죠. 이렇게 한번 보시죠. 굉장히 중요했던 이번 주 중에 굉장히 중요했던 이벤트입니다. 지금 연준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시카고 연준에서 이제 주최를 하고 있는데 컨퍼런스가 열리는데 이틀 열립니다. 오늘까지. 지금 이제 통화 정책 전략 그리고 수단 그리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그 관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페드 리슨스 해놨네요. 연준이 듣겠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의 소리, 학계의 소리를 듣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 어제 일정 가운데 일부분만 한번 가져와 보니까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가 아무래도 주최자로서 인사말하고 그다음 곧 이어서 제롬 파월 의장의 네. 연설이 있었죠. 그 내용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러고 나서 이제 교수들이 나오는데요. 몇몇들 이름보다도 한번 보시죠. UC 버클리, 그 다음에 노스웨스턴 유니버시티, 그 다음에 하버드,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같이 토론한 사람으로 스탠포드의 존 테일러. 여기는 우리가 그 연준의 금리 결정에 있어서 하나의 준칙으로 삼고 있는 테일러 준칙을 만들었던 사람이죠. 사진 가운데는 이 뒤에 버냉키 의장 흐뭇한 표정으로 앉아 있네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시작할 때는 미중 무역 협상이나 여타 사안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동의 불안, 무슨 브렉시트 이런 것들이 언제 어떻게 해결될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연준은 계속해서 미국 경제 전망이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주시한다, 모니터링한다. 그리고 이 말 가지고 어제 올랐다는 거에 대체적인 시황이 늘 그랬듯이 탄탄한 고용시장과 목표치 2% 안팎의 인플레이션과 함께 경기 확장 국면이 유지되도록 적절하게 대응하겠다. 이 적절하게 대응하겠다. 이 말 한마디를 가지고 시장은 지금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겁니다. CNBC 기사입니다. 연준은 금리 인하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지금 가르치고 있다. 그걸 누가 얘기했느냐? 전 중앙은행가 연준 이사를 했던 사라 블룸 라스킨이라고 보니까 이렇게 이력을 보니 재무부 차관까지도 했네요. 네, 그런 여성인데 이 굉장히 강한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연준이 금리 인하를 갖다가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걸 어디서 찾느냐 했더니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거죠. 파월 의장의 will act as appropriate. 적절하게 대응하겠다. 어쨌거나 이 expansion, 경기 확장을 갖다가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 표현 가지고 그렇게까지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러도 약해졌다는 겁니다. 이유자 지금의 3.6%에 불과한 실업률. 우리가 교과서에서 완전 고용 수준의 실업률을 갖다가 4% 내지 5%로 배웠는데 3.6%의 실업률. 그리고 성장은 3%대의 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에서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겁니다. 나빠질 것이 아니고
이런 좋은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 여기에 대해서 아까 뭐 하버드 무슨 뭐 스탠포드 등등 해서 지난 10년 동안 뭘 하셨든지 연구하느라고 바쁘셨겠죠. 그 세계적인 석학들, 경제학 교수들 연준에다가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하세요.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잘 이해 안 되세요? 그러면 새로운 논리 하나 만들죠. 모던 머니터리 티어리, MMT, 현대 화폐 이론, 현대 통화 이론. 발권력은 정부에 있으니 찍으면 돼요. 뭐 이런 얘기 들로 이제 할 모양입니다. 그래서 장이 이렇게까지 좋아졌네요. 뉴욕 증시만 잠깐 한번 보면은 지금 200일선 뚫고 내려오던 지난주 흐름에서 금방 이렇게 짱대 양봉이 나오면서 200일선 회복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제 38.2% 지난 금년 랠리에 거의 뭐 근접하다가 이제 돌아서고 있는 중이죠. 단기적으로는 돌아서도 뭐 괜찮은 그런 기술적 지표. 그리고 지금 이 모습. 여기서 안 그랬더라면은 연준이 저렇게 정 급하면 내가 또 구원 투수로 나올게, 내가 마무리 투수로 나올게라고 안 해줬더라면은 잘못하면 이 구름대 타고 흘러내릴 뻔했어요. 네. 구름대 타고 흘러내릴 뻔했고 이 패턴은 제가 그동안에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이거 한 2번 마주쳤던 그리고 실제 교과서대로 갔던 그 패턴이긴 합니다만 메가폰 탑 또는 뭐 그거라고 하죠. 확산형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 패턴입니다. 고점은 고점대로 올라가고 저점은 저점대로 낮아지는 통상 이러다가 이 아래쪽까지 흘러내리는 경우가 많고 이것마저 깨지는 경우는 이제 그야말로 시장 무너진다 할 정도까지 흐름인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연준이 일단 나와준 것이죠. 뭐 그렇게까지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금리 인하 얘기까지도 슬쩍 했으니까 달러는 좀 약해지고 이머징 통화들이 굉장히 최근 들어 약세를 보이다가 살짝 반등 나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뭐 뉴욕장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지금 뭐 단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한 달여간 6월만 봤을 때는 좀 더 윗단 열어놓고 기다려도 되는 건가요? 지금 당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당장은 그런 것 같고 이렇게 지금 여기에 일단 연준이 시장이 원하는 얘기를 해줬거든요. 네. 아주 완곡하게 얘기했지만 시장은 그걸 최대한 시장 우호적으로 해석을 했고요. 내일 있게 되는 22통화정책회의에서 그렇다면은 22도 좀 잘해야 되는데 22도 잘해야 되는데 22도 경기 부양은 하겠다고 하면서 그 대신 유로가 더 약해질 만한 그런 식으로까지 끌고 가지는 않는 즉 달러 강세가 글로벌리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유로가 막 강해지는 유로가 더 약해지는 달러가 여기서 조금 강세가 좀 진정될 만한 흐름에 22가 그 찬물을 끼얹으면 안 되고 그다음 중요한 거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로 다가온 멕시코에 대해서 지금 관세를 때리겠다고 한 게 다음 주 6월 10일입니다. 지금 이제 뭐 미국 공화당 내에서도 하원에서도 그리고 상원에서도 뭐 민주당 할 것 없이 그리고 업계에서도 굉장히 멕시코 이거는 좀 과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여론이 나오고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가서도 뭐 대놓고 공화당 의원들 그런 식으로 멕시코에 관세 때리는 것 갖다가 어떻게 없던 일로 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요. 그게 조금 진짜 멕시코를 때리는 건지 마는지 멕시코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까지는 시장이 반영됐다 손 하더라도 그때 또 다른 내용이 나올지 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어쨌거나 지금은 이때까지 우리가 시달렸던 그 악재들에 대해서는 시장은 그게 생겼어요. 우리가 뭐죠? 백신이라는 걸 맞을 때도 보면 좀 아프잖아요. 하루 이틀. 아프고 나서 앓고 나서 면역이 생기는 처럼 뭐 그런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네. 여러 가지 뭐 질문 드려볼 만한 이벤트들이 많네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 국빈 방문 중이잖아요. 예. 또 가서도 여러 가지 기사들이 올라옵니다. 네. 또 메이 영국 총리를 두고 나보다 나은 협상가다, 뭐 브렉시트, 양국이 놀랄 만한 무역협정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쏟아내고 있거든요. 네. 또 눈여겨볼 만한 행보가 있을까요? 이게 꼭 시장에 뭐 영향을 준다기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의 캐릭터 갖다 좀 파악해 나가기 위해서 조금씩 한번 살펴보고 가죠. 네. 지금 영국에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지금 좀 뻘쭘해진 거는 이제
7일 날 총리에서 물러나기로 돼 있죠. 네. 총리에서 물러나기로 돼 있으니까 뭐 정상회담이고 뭐고 할 게 없었던 거고 네. 뭐 잘 되길 바란다 이런 정도였죠. 근데 지금 여기 CNBC 기사 제목 보시면 이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기를 브렉시트는 일어나야 된다. 이쪽은 계속해서 브렉시트를 지지하는 쪽이었죠. 과거부터. 그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잘 쓰는 또 표현 나옵니다. 이 피노미널. 진짜 이 현란한, 뭐 눈 돌아가는 너무 멋진 이런 표현이죠. 그러면 미국과 영국 간에 이런 무역 협상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서 지금 이제 차기 총리가 누가 될까가 굉장히 이제 관심인데 네. 이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에 대해서 또 굉장히 또 그걸 합니다. 또 서포트를 해요. 두 사람 비슷하죠. 닮았어요. 닮았죠. 네. 얼굴도 닮았고 헤어스타일도 헤어스타일도. 닮았고 머리도 닮았고 예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 한참 그거 뜰 때 벽화 가운데 푸틴 대통령하고 하는 거는 뭐 이해가 되는데 그때 보리스 존슨이 왜 나왔을까 싶었는데 결국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 기사는 조선일보에서 한번 캡처해 왔습니다. 참 영국 왕실의 무기는 기사 중에 나오는 얘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약한 권위, 전통, 권위와 전통에 대해서 좀 약하다는 얘기는 집안 내력이겠죠. 그닥 권위 없고 전통은 뭐 내세울 거 없는 집안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의전 화려하면 뻑 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얘기인데 영국 언론들도 못되게 얘기하네요. 사탕 가게 앞에서 눈이 휘둥그레진 아이 같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캐릭터죠. 지금 런던에서는 이런 시위대가 막 나오는 겁니다. 어떤 인종차별주의적 그리고 세계를 갖다 막 갈라놓고 하는 그이고 유럽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방문할 때마다 이 인형을 갖고 오죠. 베이비 트럼프라 해가지고 기저귀 차고 있고 손에는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트윗해야 되니까. 디테일이 있네요. 예, 디테일 있죠. 일단 우겨보는 겁니다. 대규모 시위는 가짜뉴스다. 전부 나를 환호하려고 나왔던 사람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영국에서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와중에 그러니 결국 또 한번 돌아갑니다만 멕시코를 가지고 어떻게 할지 상당히 좀 궁금해집니다. 여기서 만약에 네. 멕시코에 대해서 멕시코 쪽에서 나오는 뉴스는 그게예요. 멕시코 대통령도 그렇고 무슨 뭐 장관급들도 그렇고 10일 전에 타결될 것 같다. 이런 이제 소리를 흘리는 것이죠. 만약 멕시코 쪽에서 나오는 그런 언론 보도대로 다음 주 월요일 날 가서 미국이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하기로 했던 거 철회한다면은 시장 반등폭이 또 커질 수 있겠죠. 지켜볼 변수들이 좀 네.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외환시장 네. 흐름을 좀 지켜볼까요? 환율이 조금 어려워진 느낌인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예, 환율은 일단 연준이 이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쪽으로 일단 운을 띄웠으니까 달러 강세가 좀 주춤해질 수 있는 네. 모멘텀은 생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그거 묘한 거죠. 관세를 갖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에다 부과하겠다고 했던 게 지난 주말이었어요. 지난 주말이었고 다우지수가 한 350포인트 정도 빠졌죠, 그날. 근데 그게 하루 땡겨져서 목요일 날 그랬더라면 우리 금요일 날 말이죠. 우리 월요일 날 막 날아갔잖아요. 네. 막 날아가고 환율도 금요일 날 그 소식을 보고 다들 월요일 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아, 오늘 1200원 찍고 내려올라나? 근데 뭐 웬걸 그냥 뭐 우르르 90원대 있던 환율이 80원대 물고 막 내려가니까 네. 여기에 롱스탑이 막 나오면서 그렇게 해서 무너졌던 날인데 그게 목요일 날 나왔던 뉴스라면 금요일 날 그랬을까 하는 의문도 있고 그다음에 금요일 날 나왔기 때문에 일요일 날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고 또 하나 그날 월요일 날 왜 그렇게 외국인들이 현 선물 열심히 샀을까? 거의 10,000개 가까이 샀거든요, 선물에서. 지금 보니까 한 8,000개 정도 팔고 있는데 맞아요. 오늘 8,000개 팔고 있는데도 지수가 이제 그거 하죠. 그래 외국인들은 뭔가 연준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뭔가를 들었나 싶은 생각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미리 땡겼고 어제 다우가 500포인트 넘게 올라갔는데 우리 지수는 지금 강보합에 머물고 있고 뭐 외국인 하기 나름이에요. 외국인 땡기면 가는 거고 외국인 그냥 털면은 또 못 가는 지수고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 환율이 이 상황이죠. 우리 달러원 한번 보시죠. 오늘 뭐 달러 인덱스나 유로는 배제하고 우리 차트만 보시면은 네. 자 이번에 여기서 96원 50전에서 돌아섰는데 96원 50전에서 1200원 목전에서 물러섰는데요. 우선 이 그림 먼저 보시면은
조금 더 갈 수는 있습니다. 조금 더 갈 수는 있는 상황에서 물러났고 그다음 다시 일간으로 오면은 여기서 이번에 좀 조정이 제대로 오겠다 싶은 거는 피보나치를 한번 꺼봤거든요. 피보나치를 꺼봤더니만 이 61.8%가 하필이면 지난 4월 초에 우리 1분기 GDP 나왔던 날 나왔던 이 갭 딱 상단에서 61.8%가 걸린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 오름폭은 이번에 그럴듯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차트로 이렇게 기술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굉장히 놀라운 것은 이 38.2, 50, 61.8 엘리트 파동 이론에서 말하는 이 피보나치 레벨이 꼭 보면은 뭔가 사연이 있는 레벨에서 걸리면은 이번 이 파동은 의미가 있는 파동이고 그 제대로 세고 있는 파동인 거죠.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이제 관건은 그겁니다. 이제 72원까지도 밀리나? 그 다음에 65원인가? 아니면은 57원대, 58원까지도 이런 정도인 것이죠. 이런 정도로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위클리로 보실 것 같으면은 조금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만 한번 보시죠. 여기만 한번 보셨을 때 조금 이렇게 쿵 하고 나서 요렇게 하고 왔는데 요번 거는 눈에 보이는 ABC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이것도 하나의 어떤 시장의 속성인데 굉장히 지루하고 복잡하고 오래 걸린 조정 다음이라면은 눈에 확연하게 보이는 그런 얘기가라서 아까 살펴보셨던 이 차트 네. 다들 피보나치 끌 수 있으니까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그러면 1190원 위에서 잡았던 달러 아니면 그 위에서 못 팔았던 달러 이거 이제 털 기회가 없는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조금 기다려 보시죠.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허락하지 않네요. 네, 일단 전반적인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이벤트 이슈들 점검을 했습니다. 다음 주 향방이 궁금해지는 이벤트들이 많네요. 오늘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과 전략 챙겨봤고요. 저희 탐나는 주식 2PM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일 푹 쉬시고요. 내일 모레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